오늘도 심플하게 산다 도미니크 로로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에 대한 명상이에요. 같이 물건에 대해서 명상해보고 어떻게 물건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 살려면 최소한의 물건이 필요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꽤 많은 물건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세는 미니멀리즘과 정신적 가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시기였다. 르네상스 때까지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이성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한 사진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몽골인 한 사람이 살면서 소유하는 물건은 평균 300개이며 일본인의 경우 그 숫자는 6,000개라고 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소유한 물건은 몇 개나 되는가? 기술이 곳곳에 침투하면서 우리 삶의 정신적인 가치가 들어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보다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한 바람에 부합하는 물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정원을 갖고 싶다면 그 정원이 정확히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순수한 초록색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노란 튤립과 붉은 제라늄은 필요 없다. 온갖 색색의 꽃을 심어놓은 화단은 자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물건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작은 방 하나를 떠올린다면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초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편안한 소파처럼 영혼을 살찌우고 안락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건 말이다. 우리는 적게 소유한 삶을 즐겨야 한다. 그 누구도 바다에 조개 껍질을 전부 주워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조개 껍데기는 조금만 놓고 봐야 예쁜 법이다. 생기도 아름다움도 없이 수북이 쌓인 죽은 물건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물건을 고를 때 나에게 꼭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크기도 작은 물건을 고르자. 물건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져 보기에 좋고 유용하고 가볍고 알차고 휴대와 보관이 쉬운 것을 고르자.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방이나 주머니, 수납장에 넣어놓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비결은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되 안락하고 우아함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비결은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되 안락함과 우아함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정신이 자유로워져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도 깨칠 수 있다. 물질적 소유물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는 감각과 직관을 이용해 까다롭게 고르자. 마음에 꼭 드는 물건과 특히 좋아하는 물건을 찾는 것부터 우선 시작해보자. 상표와 가격에 신경 쓰는 건 나중에 하면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건을 평가하는 훈련을 하자.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가 우리의 실질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취향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물건의 본질.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려면 물건의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물건을 정의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러려면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물건의 품질도 가치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보잘것없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것은 아닌지도 물론 생각해야 한다. 물건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그 물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자. 반짝이는 샛별과 빛나는 태양이 그렇듯 꼭 필요한 물건은 그 본질에 충실한다. 본질에 충실한 단순한 물건일수록 품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자. 본질에 충실한 단순한 물건일수록 품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자. 물건 법칙 1. 내 마음에 드는 것. 우리 삶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는지도 중요하다. 물건은 우리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따라서 쓸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줄 수 있어야 한다. 너절하고 장소에 맞지 않는 물건은 모두 치우거나 버리자. 그런 물건들은 부정적인 파동을 발산하기 때문에 소음 공해나 해로운 식품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에 계속 둘러싸여 지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 그 물건들이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는 탓이다.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물건 때문에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 저것 때문에 귀찮아 죽겠네. 저것 때문에 정말 열받네. 저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그에 반해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은 크나큰 위안과 안도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좋아하는 물건만 곁에 두자.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다. 시시한 물건이나 한물간 물건이 우리의 세계를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어설픈 물건은 망설임이 없이 치우고 완벽한 물건으로 대체하자. 물건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정확히 맞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마침내 알게 된다. 잘못 고른 물건들이 물건을 제대로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인 셈이다. 물건 법칙 2. 가볍고 간소한 것. 언제나 만일의 사태를 경계하고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물건을 자세히 적어보자. 목록을 작성하면 필요 없는 것을 골라내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물건은 특별한 몇 가지 외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 가방으로 압축할 수 있어야 하고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물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자. 그리고 물건이 모두 꼭 필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인지 확인하자. 체중이 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처럼 물건을 먹여도 늘면 좋지 않다. 투아레크족은 가볍게 짐을 끌릴 수 있는 것만 소유한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크기와 부피가 더 작은 다른 것으로 바꾸자. 참나무 장롱은 내다 팔고 효율적으로 짜인 붙박이식 벽장을 사용하자. 부피가 커서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가구는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들한테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 가구가 집에 있으면 자유로운 움직임에도 제한을 받는다. 대궐 같은 집에 살지 않는 한 집을 정말로 꼭 필요한 물건 밖에 둘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상상하자. 무어인들의 집은 카펫과 방석 몇 장, 다방과 닭이밖에 없어도 근사하기만 하다. 무어인이 있나봐요. 물건 3. 건강하고 몸에 잘 맞는 것. 단순하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겸비한 상태를 말한다. 물건에 그 이상의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물건의 가치와 질은 사용해 봤을 때 알 수 있다. 무작정 비싼 것만 찾을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물건을 고르자. 물건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만져보고 잡아보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열어보고 담아보고 조여보고 풀어보고 시험해보고 확실해보고 확인해보고 소리를 들어보자. 물건은 장인이 만든 것이든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것을 고르자.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튼튼하고 유능한 일꾼처럼 내구력이 좋아야 한다. 장식이 많고 다르게 까다로운 물건은 일상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깨질까봐 겁이 나는 물건으로는 소유하고 사용하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수시로 사용하는 물건은 부서지기 쉬워서도 질이 나빠서도 안 된다.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에도 좋아야 한다. 보기에는 좋아도 사용하기에 나쁜 물건은 결국 안 좋은 물건이다. 차추전자나 칼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편리하게 꾸준히 사용하면 아름다운 물건이 된다. 이러한 물건들은 일상생활을 혼자서만 맛볼 수 있는 작은 기쁨들로 풍요롭게 채워준다. 선사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꾸밈 없고 평범한 물건을 보물로 꼽는다. 그런 물건들에서 특별한 형태의 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장인의 인장이 들어간 접시나 고급 상표가 찍힌 냅킨처럼 관념적으로 아름다운 물건보다는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물건을 택하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필요에 부합하는 물건, 본연의 기능에 걸맞는 물건만 두자.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우리 자신을 앗아가고 잠식한다. 마치 고물이 꽉 들어찬 창고처럼 말이다. 물건 법칙 4. 기본에 충실할 것. 물건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적게 소유하되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자. 적게 소유하되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자.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름답고 가볍고 좋은 품질의 것을 고르자. 물건이 너무 많기만 한 공간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도 해를 끼친다. 물건이 너무 많기만 한 공간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도 해를 끼친다. 물건은 기본적인 것을 고르자. 부와 인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유행을 쫓아 만든 겉만 번들어란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천연 소재로 된 것을 고르자. 맑은 순백의 도자기 제품, 가격에 합당한 모양과 광택을 지닌 칠기 제품, 구조에서 자연미가 느껴지는 나무 제품, 천연 새 섬유 제품, 돌로 만든 제품, 자연스러운 무늬결, 색이 그대로 살아있고 사람의 손길로 형태를 만드는 데만 개입한 제품처럼 조화로운 색과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좋은 물건은 우리의 눈과 귀를 쉬게 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부를 구입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부를 구입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상적인 소파를 아직 사지 못했다면 그런 소파를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저축하자. 그 전까지 임시용 소파는 사면 안 된다. 그런 물건에 익숙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도 없어진다. 시시한 물건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사는 게 낫다. 시시한 물건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비싸다가 좋은 물건인 것은 아니다. 좋은 물건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것이다. 좋은 물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워지고 멋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좋은 가죽 제품은 오래 쓸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빛이 난다. 트위드 재킷은 입을수록 길이 들으면서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다. 나무 제품은 오래될수록 눈에도 마음에도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에 비해 합성 소재 제품은 시간이 갈수록 추해지면서 눈에 거슬리는 면이 있다. 좋은 물건을 경험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물건에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비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에 우리는 물건의 내재한 품질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원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좋은 물건은 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가지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다. 비싸다는 얘기다. 하지만 싼 물건을 자꾸 사들이다 보면 좋은 물건 하나 살 때보다 결국은 더 많은 돈이 나간다. 좋은 물건은 당장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도 볼 때마다 즐겁고 평생 만족스럽게 쓸 수가 있다. 조화롭게 그리고 심플하게.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물건들이 거의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일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심플하다는 것은 꼭 필요한 약간의 물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미래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마이너스가 곧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송이 꽃봉오리처럼 그 자체로 보이는 물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조화롭다. 꽃봉오리 하나에 자연, 계절, 사물의 비영속성이 모두 담겨 있지 않은가. 거실에 도자기 인형을 잔뜩 늘어놓는다고 해서 집이 우아해지거나 안락해지진 않는다. 오로지 장식을 위한 물건은 정체되고 경직되고 생기없는 느낌을 준다. 차라리 아무 물건도 없는 빈 공간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온다. 물건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존중해주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삶의 가치와 스타일을 부여하자. 조화롭게 그리고 심플하게. 물건이 늘어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삶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를 지치게 하는 물건의 이별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은 여행 가방 한두 개에 전부 담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옷가지, 소지품 케이스, 좋아하는 사진이 든 앨범, 개인적인 물건 두세 가지면 된다. 그 나머지 다시 말해 집에서 볼 수 있는 그 바깥 모든 물건은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된다. 침구, 그릇, 텔레비전, 가구 등. 실용성이 없는 물건은 치우자. 낡은 장롱은 푹신한 소파로 바꾸고 은제품은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옷장에 걸어만 두는 옷은 질 좋은 니트로 바꾸고 잡다한 인간관계는 진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바꾸고 심리학자와 상담 시간은 고급 샴페인 한 박스로 바꾸자. 그렇게 치우고 바꾸면서 지성, 감성, 마음, 아름다움, 신비로움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만 남기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집, 자동차, 돈, 그리고 몇 가지 아름다운 추억만 남기고 홀가분하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은수저, 레이스 잠옷, 상속 문제, 비밀, 일기장 같은 것은 남기지 않는 편이 좋다.
삶을 보다 즐겁고 활기찬 나날로 채워가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다. 무기력한 생활, 그저 쌓아둔 물건, 슬픈 노래, 침울한 사람들에게는 이별을 구호하자. 쓸데없는 것들이 쌓여있으면 좋지 않은 습관과 부담만 늘어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 마음, 상상이 가진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적게 소유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적게 소유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평화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무언가는 얻게 된다. 무언가도 얻게 된다. 삶의 유연성이 바로 그것이다. 집과 여행 가방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두는 장소다.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결국 영원한 유목민이 지니지 않는 우리 자신뿐일지도 모른다. 집과 여행 가방은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두는 장소다. 그 안에 담겨야 할 것은 결국 영원한 유목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신뿐일지도 모르다. 우리는 영원한 유목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그리고 심플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본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몸에 잘 맞는 것을 지니고 가볍고 간소한 것을 추가하라고 하고 있고요. 물건의 본질에 충실한 물건을 두라고 했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러면서 나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이 샀을 때 오래 쓸 수 있는지 알게 돼서 심플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공부해 보아요. Have a nice day.